나만 바보였던 거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만 그를 그리워했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혼자서만. 그날을 매년 애도했나? 가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며 영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영숙의 아침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6시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영숙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매년 똑같은 풍경을 봐왔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참 예쁘네.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은행나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거실 책상에 앉아 시 필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지용의 시를 베껴 쓰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만년필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죠.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시를 쓰면서 영숙의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국어 교사로 일했던 시절부터 계속해온 습관이었어요.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글귀들이 영숙의 마음을 위로해주곤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영숙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독서 모임 때문이었어요. 은퇴 후 우연히 참여하게 된 이 모임이 영숙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서관에 도착하자 먼저 온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이 모임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지만 다들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줬어요. 영숙의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력 때문이었죠.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영숙이 말하자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늘 토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오랜 교사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도 쉽고 재미있게 해주었거든요.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영숙의 설명을 들으며 회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자신도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많이 살 것도 없었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골라서 샀어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영숙에게는 이런 일상도 소중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들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35인 도훈은 영숙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니? 다음 달에 예식장 계약하고 신혼집도 거의 정해졌어요. 어머니도 한번 보러 오실래요? 영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영숙 자신이 혼자 아들을 키워왔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예비 며느리한테도 안부 전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의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영숙의 일상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 좋아하는 책과 시,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충실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나서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가을 저녁에 마시는 와인은 특별한 맛이 있었어요. 영숙은 와인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영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매년 가을이면 이랬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이태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짧고 강렬했던 그와의 시간들. 25살의 영숙과 29살의 태진. 그때의 사랑은 불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태진이 사라졌고 얼마 후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숙은 와인잔을 입에 가져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일주일 후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부모님과 상견례 하는 거 어떠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괜찮으시죠?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상견례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 거니?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은 상견례 준비를 위해 며칠 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단정한 정장을 하나 샀어요. 네이비 색깔의 재킷과 스커트 세트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입어보며 어울리는지 확인했죠. 이 정도면 괜찮겠네.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상견례 당일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손질하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아들의 결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도훈과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하며 영숙을 맞았어요. 영숙은 서연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서연아, 오늘 예쁘게 차려입었네. 부모님은 언제 오시니?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일이 조금 늦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서연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걸 보면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 먼저 들어오더니 뒤이어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따라왔어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그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영숙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키 큰 체구,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40년 전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비록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영숙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태진 오빠? 영숙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남성은 영숙을 바라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아버지 이정국입니다. 그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의 왼쪽 팔목에 있는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어릴 때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흉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훈이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며 일어섰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도훈이 어머니 정영숙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정국이라고 소개한 그 남성, 아니 태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님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40년 전 영숙의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지만 영숙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태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레스토랑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태진과 대각선으로 앉게 되었어요. 그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요. 서연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연이가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저희 도훈이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도훈이도 참 성실하고 좋은 아이예요. 서연이가 행복해해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영숙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태진이 맞는데 왜 이정국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태진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도훈이가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여요. 저희 서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투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영숙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영숙은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태진을 훔쳐보며 확신을 더해갔어요.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어머님,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태진이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네, 국어 교사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학창 시절에 국어를 좋아했거든요. 그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영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태진이 맞는 걸까?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분명히 그 얼굴, 그 목소리, 심지어 팔목의 흉터까지 똑같았는데 왜 이정국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모르는 척 했을까요? 밤이 깊어가도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29살의 태진과 오늘 본 이정국이 번갈아 머릿속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에는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태진이 보낸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영숙이 아껴두었던 작은 선물들까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진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영숙아,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 편지를 읽으며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진과 함께한 시간들이 영숙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진들도 하나씩 꺼내봤어요. 한강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 젊은 태진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오늘 본 이정국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죽었다고 했던 거지? 영숙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태진이 사라졌을 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고 한 달 후에 친구를 통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죠. 영숙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창의 연락처부터 찾아봤어요. 그때 태진의 죽음을 알려준 친구 미영이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영숙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나 영숙이야. 혹시 40년 전에 태진이 죽었다고 한 얘기 정확히 기억나니? 급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미영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그때 태진이 형이 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영숙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미영의 기억으로는 태진의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동생이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장례식도 가족들만 조용히 치렀다고 했죠. 뭔가 이상해. 영숙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과거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 봤어요. 40년 전 부산 지역 교통사고 기사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지만 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태진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봤습니다. 40년 전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만 혹시 환자 성함이 이태진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아, 이상하네요. 이태진이라는 환자는 기록이 없고 이정국이라는 환자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분도 오래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정국. 바로 오늘 만난 그 이름이었어요. 영숙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뒤져봤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정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40년 전부터 이정국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기록들이 나온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태진이 죽었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그는 이정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 기록이었어요. 이정국은 40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죠.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진은 죽지 않았고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삶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는 거짓 소식을 전해 자신의 흔적을 지웠던 거예요. 나만 바보였던 거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만 그를 그리워했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혼자서만 그날을 매년 애도했나. 영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첫사랑의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태진, 아니 이정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또 서연과 도훈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얼굴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특히 이정국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까지. 며칠 동안 영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이정국의 정체를 알아낸 후로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결심을 했어요.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영숙은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서연이 아버지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네. 왜요, 어머니? 결혼 준비하면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래. 도훈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정국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영숙은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훈이 어머니 영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정국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국은 뭔가 예감하는 듯 했어요. 그러시죠. 어디서 만날까요? 종로 탑골공원 근처 찻집 아시죠?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의 구석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정시에 이정국이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영숙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앉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정국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분명히 태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커피라도 드실까요? 이정국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왜 죽은 줄 알게 했어요? 이정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영숙 씨, 이태진 맞죠? 40년 전 29살의 이태진. 이정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은 계속 그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드디어 이정국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팔목의 흉터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말투,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영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정국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급해졌어요. 사실은 뭐예요? 저한테 거짓말한 이유가 뭐예요? 기억을 잃었소. 이정국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맞아요.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몇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고 깨어났을 때는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이름조차 잊었어요.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때 저를 간병해준 여인이 있었는데 이정국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증까지 만들어줬죠. 이정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태진은 정말 기억을 잃었던 걸까요? 그 여인과 결혼했나요? 네.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영숙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딸이요. 이정국의 마지막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며느리로 맞이할 서연이가 바로 태진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기억이 돌아온 건 언제예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숙 씨와의 기억들이. 이정국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영숙 씨를 봤을 때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정국으로 40년을 살아왔고 가족이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살아있었고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정국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영숙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영숙의 질문에 이정국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둘 다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며느리의 아버지로 다시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이정국과의 만남 이후 영숙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어요.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영숙은 하루 종일 일기를 썼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 이태진. 살아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적었어요. 내 아들의 장인이 되어 나타났다. 이런 운명이 있을까?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일기를 쓰면서도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 서연은 영숙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영숙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거든요. 도훈 오빠,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서연이 도훈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견례 이후로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계속 바쁘다고 하시거든요. 도훈도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어둡고 무기력했습니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서연은 도훈과 함께 영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벨을 눌러도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서연아, 도훈아, 갑자기 왜 왔니?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도훈도 진지하게 물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영숙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평소와 달리 집안이 어수선했고 테이블 위에는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서연은 슬쩍 일기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 이태진. 살아있었다. 내 아들의 장인이 되어 나타났다. 서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태진? 그 이름이 왜 일기장에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장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서연은 더 읽어보려고 했지만 영숙이 돌아와서 급히 일기장을 덮었어요. 서연아, 뭐하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본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도훈과 함께 영숙의 집을 나온 후 서연은 계속 그 일기 내용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태진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설마. 서연은 집에 있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태진? 서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영숙의 일기에 나온 그 이태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도훈은 서연의 심각한 목소리에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빠, 제가 어머님 일기를 봤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기? 그런 걸 왜 봤어?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서연은 도훈에게 일기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태진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했어요.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 서연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과거에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도훈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늘 어딘가 그리워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던 이유, 가끔 가을이면 우울해하시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결혼 계속해도 되는 걸까? 도훈의 중얼거림에 서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복잡해져 버린 거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사랑했던 사이라면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서연의 질문에 도훈은 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일단 부모님들과 이야기해 봐야겠어. 도훈이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부모의 과거가 현재를 흔드는 순간이었어요. 도훈과 서연의 결혼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서연과 상의한 결과 각자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거든요. 영숙은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도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도훈의 진지한 목소리에 영숙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연이가 어머니 일기를 봤다고 해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기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도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사실이야.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40년 전의 태진. 아니, 이정국과 사귀었어. 하지만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상견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놀랐단다. 도우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와 서연이의 결혼은. 도훈아.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지금의 너고 서연도 지금의 서연이야. 우리 어른들의 과거가 너희 미래를 좌우해서는 안 돼. 하지만 어머니. 도훈아, 엄마 말 잘 들어.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는 이제 시작이잖니. 서연이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 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정국 아저씨를 봐야 하는데. 괜찮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했잖니.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원망할 수도 없어. 그래도 도훈아, 이제 와서 뭘 바라겠니? 너라도 행복해야 엄마가 마음 편해. 그날 저녁 이정국도 서연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직접 물어본 거였어요. 아빠, 진짜 이름이 이태진 맞아요? 이정국은 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맞단다. 그럼 도훈이 어머님과 사귀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도 사실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럼 저와 도훈 오빠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정국은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불운했단다. 이정국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과거를 모두 잊었고 그 때문에 영숙 씨가 평생 상처받으며 살았어. 아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아팠단다. 아빠도 힘드시죠? 힘들지. 기억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이정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자랑이야. 이정국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아빠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도훈이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너희만의 사랑이 있잖니.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결혼해도 될까요? 물론이야. 아빠가 모든 걸 감수할게. 이정국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돼. 며칠 후,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가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침묵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이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죠. 이정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일로 아이들이 고생해서는 안 되죠. 도훈과 서연은 부모님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영숙의 제안에 이정국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돈 관계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이정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드렸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만 묻어둬요. 모두가 상처를 입었지만 모두가 상대방을 위해 진실을 묻고
살아가려는 선택을 한순간이었어요. 도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도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과 이정국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더 소중했어요.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서로 거리를 두면서도 예의를 지키며 지냈습니다. 과거의 사랑은 침묵 속에 묻어두고 현재의 가족들을 위해 살기로 한 거였어요. 도훈과 서연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내일이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였어요. 영숙은 집에 혼자 앉아 내일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연한 보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가 어우러진 단정한 한복이었어요. 아들의 결혼식에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이정국과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아무리 침묵하기로 약속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6시쯤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저 이정국입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걸까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결혼식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웨딩홀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텐데 마지막 대화 정도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영숙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원에는 벤치 몇 개와 가로등이 있었어요. 이정국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영숙이 말하자 이정국이 일어났어요.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정국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돈이 되는 거고. 이정국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전에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영숙 씨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정국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했어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매일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영숙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참 기구하게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했네요. 이정국이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 씨, 당신이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날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만해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영숙이 이정국을 바라봤습니다. 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어. 영숙의 고백에 이정국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동안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특히 가을이면 우리가 처음 만난 계절이라서 더 그랬나 봐요. 영숙 씨,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원망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영숙 씨, 만약에 이정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꼭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영숙은 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우리 다음 생엔 좀 덜 엇갈리자고요. 그래요. 다음엔 꼭 행복하게 살아요. 이정국은 눈물을 훔치며 영숙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영숙 씨, 내일부터는 정말 평범한 사돈으로 지내요. 과거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알고 있어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40년 전의 연인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이정국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영숙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결혼하고 자신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거였어요. 영숙은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서연의 시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거였어요. 과거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가지만 영숙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긴 혼란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아들의 결혼식에 좋은 날씨를 선물해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었어요. 연한 보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가 어우러진 모습이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이에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도훈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도훈이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멋진 모습을 보니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훈아, 정말 멋지다. 어머니, 어떠세요? 떨리네요. 도훈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결혼을 앞둔 신랑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너는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서연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이정국도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다. 이정국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부모들이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영숙과 이정국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그 깊은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정국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아이들이 복이 많은가 봐요. 영숙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연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정국도 딸과 함께 걸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주서고 목사님의 주례가 시작되었어요. 영숙은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신랑 도훈 씨, 신부 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의 확신에 찬 대답이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신부 서연 씨, 신랑 도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믿으며 함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쳤어요. 결혼 선언과 함께 도훈과 서연이 키스를 나눴습니다. 웨딩홀 안이 박수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만의 사진을 찍고 이어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제 양가 부모님까지 함께 찍겠습니다. 사진사의 안내에 따라 영숙과 이정국, 서연의 어머니까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영숙은 신랑의 어머니로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도훈을 칭찬해 주었어요.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서연이도 참 좋은 아이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영숙은 도훈과 서연을 따로 불렀어요.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훈아, 서연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서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더라.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전해 주었어요. 너희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라.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말이야. 도훈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서연이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영숙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며느리가 된 서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영숙은 멀찍이 서 있는 이정국을 봤어요. 그는 조용히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미소만 지었어요. 신랑 신부가 꽃길을 걸으며 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꽃잎을 뿌리며 축복해 주었어요. 도훈과 서연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해진 집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과 이정국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거는 과거대로 소중한 추억이고
현재는 현재대로 감사한 일이라고.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도 어쩌면 운명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 도훈이가 결혼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과거는 묻고 사랑은 남는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했습니다.